오늘 2026년 1월 29일 시장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야, 그림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불꽃놀이를 벌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정신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이 상반된 두 시장의 흐름 속에서 돈이 어디로 또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 동기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한번 맞춰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코스피 소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5,221.25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니 이 숫자만 봐도 시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기록적인 상승이 나오면 을의 외국인 순매수가 그 배경일 거라고 짐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뭐랄까 스마트머니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정반대였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차익 실현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였죠.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지수를 역대 최고점까지 밀어올린 주체는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와, 개인이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건가요? 정말 놀랍네요. 이건 단순히 동학개미의 승리 같은 그런 구호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자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증시 분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였지만 이제 그 모델은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대하고 또 디지털로 긴밀하게 연결된 개인 투자자 집단이 시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건 시장이 외부 충격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됐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숙제가 생긴 셈이죠. 판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열기가 대형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죠. 코스닥도 2.7%나 급등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건 시장의 자신감이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흔히 코스피 대형주가 질주할 때 코스닥 중소형주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코스닥의 급등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단순히 우량주를 넘어서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주, 성장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 전반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알겠습니다. 지수는 올랐고 그 열기도 넓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종목이 잔치에 참여한 건 아니더군요. 소위 말하는 차별화 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네이버가 3.4% 오르고 반도체 장비주인 테스는 장중에 5.8%까지 치솟는 등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가 사실상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증권, 그리고 반도체. 만약 오늘 지수는 상상 최고치라는데 내 주식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벗어난 종목을 들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삼성중공업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전통적인 중호장대 산업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약품 같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보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그 온기가 낙수효과처럼 퍼지면서 제조업 같은 전통산업들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유독 미래 성장성이란 키워드를 가진 기술주에만 돈이 집중됐단 말이죠. 이건 혹시 시장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제 전체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보장된 소수의 섹터에만 자금을 집중시키는 굉장히 영리하고 선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곳에만 돈을 뒀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따져보고 하는 투자의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시장 전체가 용광로처럼 뜨거운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집중적으로 가열되는 뭐랄까 핀셋 랠리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강력한 랠리가 나타난 걸까요?
이 열기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배경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이자 증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의 실적 모멘텀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들이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견인하는 기관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한 움직임이다 이런 거군요. 내부적인 요인이 그렇다면 외부 요인도 분명히 작용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배경인 글로벌 기술주와의 동조화입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 AI 관련 기술주들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테크 랠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AI와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열광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한국 주식은 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내부의 실적 기대감과 외부의 글로벌 트렌드,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금의 기록적인 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돈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쫓아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더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주식시장이 뜨거운 용광로라면 부동산 시장은 얼음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와 그로 인한 수요의 양극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높은 금리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불길이 치솟는 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건 결국 어설픈 여러 채보다 확실한 한 채에 집중하겠다 이런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원하는 곳, 즉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으로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데나 사도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교통과 학군이 뛰어난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부각되는 안전자산의 성격까지 띠게 되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지역과의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개인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KB증권과 부동산 투자운용사 SC루이의 협약 사례를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데요. 이건 좀 새로운 흐름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보여줍니다. KB증권과 SC루이의 협약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문 부동산 운용사와 손을 잡고 있다는 건 이제 부동산을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동성 큰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것보다 검증된 핵심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군요. 마치 초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국채를 사들이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들은 똘똘한 한 채를 찾고 기관들은 똘똘한 빌딩을 찾는 셈이죠. 이런 기관이나 외국계 자금의 유입은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수요와 기관의 투자 수요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특정 지역의 가격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네요. 주식시장은 개인이 주도하는 기술주 중심의 기록적인 랠리를 펼쳤고 부동산 시장은 차분함 속에서 핵심 지역으로만 돈이 몰리는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두 시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끈 기록적인 상승이었지만 그 동력은 반도체와 기술주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만 집중됐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실적 기대감과 글로벌 AI 랠리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맞물린 결과였죠. 둘째,
부동산 시장은 안전지대 찾기였습니다. 전반적인 규제와 금리 부담 속에서 개인과 기관 모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핵심 지역으로만 몰려들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성장의 과실을 쫓았다면 부동산 시장은 자산의 방어에 집중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항상 그림자는 존재하죠. 언제든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은 항상 주시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열기가 계속될지는 결국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한국 자산시장의 복잡한 속내를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을 좇는 개인들의 돈이 만들어낸 주식시장의 신기록, 그리고 안정을 좇는 돈이 몰려들어 더 견고해지는 핵심 부동산 시장의 모습. 이 두 가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주에 과감하게 베팅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핵심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위험을 감소하는 방식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과 기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의 시장을 복귀하는 데 아주 의미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